센텀여고고 교과서에 선생님께서 필기를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 내용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방금 제가 수업 시작 전 학생들한테 얘를 물어봤고 많이 웃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포인트를 잡아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작문하고 독서가 같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법하고 문법이 뿌리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문법은, 잠깐 저 따라와 볼까 이쪽으로? 자,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문법이라는 과목의 단원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언어 일반을 다루고요. 두 번째 뭘 다루니? 의문을 다루죠. 그 다음은 형태소, 그 다음은 단어, 그 다음은 문장, 그 다음이 담화였는데 이유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로 단어 수준에서의 어떤 원리 원칙을 찾아낸 게 바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에 관련된 법이었겠죠. 그래서 어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왜 문법이겠어? 그럼 당연히 문장에 관련된 규칙이나 법칙을 따랐던 게 문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담화는 뭐냐?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담화의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고,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언어 맥락, 4번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자,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얘네는 전부 다 의미라 그랬죠. 그럼 의미는 뭐야? 의미를 구분하는 채소도 아니고, 형태소는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를 만드는 채소도 아니고, 단어는 의미를 뭐 하는? 전달하는 채소도 아니고, 문장 의미가 뭐 되는? 완결되는 채소도 아니고, 그럼 담화는 뭘까요? 의미가 완성되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냐면, 우리가 보통 문법이라고 하면 이 수준에서 주로 다뤘던 거야. 그래서 문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로 확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다뤘던 게 이제 화용론이야. 화용론이 말하기 듣기야. 그래서 여기서 화법이 나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요, 문법에서 화법으로 이어지는 게 스무스하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봐봐, 우리가 읽는 거잖아. 읽는 건 뭐부터 와야 돼? 문자 언어를 읽잖아. 그럼 문자 언어를 읽는다는 거는 일단 문자 언어를 써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얘는 장문, 독서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과목명이 독서와 장문이었던 적이 있어. 지금은 이제 왜 그렇게 묶어놨냐? 공부량 때문에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문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묶는 게 더 맞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돼요? 봐봐. 우리가 말한 걸 읽진 않죠. 맞잖아. 근데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문법적인 걸 안 따질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의미의 구성 관계, 의미의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는 이 담화 요소를 분석해야 되는 건데, 담화 요소라는 거는 말하는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하는 상황, 그러네, 화용론이네, 화법이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독서를 한다, 읽는다는 거는 문자 언어를 읽는 거잖아. 그 문자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문에서 독서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개념 체계를 선생님께서는 임용을 치시거나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과목의 선생님께서는 얘를 읽기로 내시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쓰기라고 쓰여진 학습 목표를, 이쪽으로 와볼까요? 쓰기라고 쓰인 학습 목표를 전부 다 읽기로 바꿔주셨는데, 이제 애들이 머리 긁적긁적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쓰기로 하자라고 이제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읽기나 쓰기는 사실상 같은 과목이라고 보신 거고, 왜냐면 이런 관점이 있었으니까, 쓰기는 우리가 수행평가로 채점하고 수행을 할게. 대신에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험에다 낼게. 이렇게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좀 젊으신 선생님 아니니? 나이가 몇 살 정도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내신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신을 내실 때 어떻게 내시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수열이야. 뭐 등차 수열을 내야 돼. 등비 수열을 내야 돼. 그럼 등차 수열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냈다라고 그 문항 옆에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거를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내부 결제를 올려가지고 이 문항이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건지, 학교 시험범위 맞는 건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시는 과정에서 국어에서 학습 목표들이 있어. 학습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셔. 문제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 얘는 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행평가에서 측정을 할 것이고, 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필평가,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분류를 해놓으시고, 그걸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시면서, 야, 쓰기가 아니라 읽기를 평가할 거야. 쓰기는 수행평가로 확인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은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랬던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읽을 거잖아, 이제. 쓰는 거는 수행평가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와 독자를 분석하고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읽어보자는 거야. 그럼 봐봐. 글이 어떻게 쓰이냐면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세팅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독자를 세팅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야? 근거에서 주장으로 가는 게 바로 무슨 구조다? 논증 구조인 것이고 이 논증 구조가 뭐다? 설득하는 글쓰기예요. 그럼 글 쓴 것을 읽겠죠, 이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봐봐. 아까 매체라는 거는 화용론에 있었던 다만 맥락 같은 것들을 끌고 온 건데 어쨌든 1번 주제도 있을 거고 2번 목적도 있을 거고 3번 독자, 네 번째 우리 예를 들면 이걸 유튜브로 볼 건지 아니면 글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종이로 볼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것에 따라서 쓰는 것도 달라졌으니까 읽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쓰고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를 하신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는 그래서 논증 구조인 설득, 논설문 구조를 잡아보자. 이게 아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다? 주제나 목적이나 독자나 매체 등을 고려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조정할 거 조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볼게.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득을 한다면 보통은 논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장 플러스 근거예요. 주장 플러스 근거로서 설득도 하겠지만은 뭐라고? 마음을 움직이는. 즉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정보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설득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낸다고 하면 이런 걸 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고려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주제지. 두 번째는 뭐야? 자, 글을 쓴다는 건 뭐니? 볼 사람을 고려해서 쓴다는 거야. 맞니? 즉, 우리가 담화 상황과 맥락을 보면 1인칭 화자, 2인칭 청자, 즉 청자인 독자를 고려해서 쓰고 읽을 거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구조인데, 논리적 구조인데 근거 플러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 주제, 독자, 근거 플러스 설득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1. 주제, 2. 목적, 3. 독자, 4. 매체 등을 고려해서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쓰자.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점검과 조정, 능동적으로 쓰고 읽자. 이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옮겨갈 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 보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정리되셨으면 내가 넘버링한 것들이 객관식이나 서술형,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설득하는 글쓰기 볼게요. 설득하는 글은 글쓰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독자에게 전달해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이 영향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합리적인 위치에 맞아야 된대요. 또한 글을 쓸 때 주장하는 내용과 성격,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논리 선별해야 되고 주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설득하는 글에는 등등등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알아두기는 기본적인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야? 주장을 전달해야 된다야. 자, 그러면 봐. 주장을 전달하는 거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 변화야. 다시 주장, 두 번째는 의식, 행동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야 정확해지는 거야. 네 번째는 뭐야? 근거도 있어야 되고 주장도 있어야 된다. 자, 설득하는 글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논설문, 연설문, 건의문, 시문, 사성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쓰기 맥락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쓰기랑 읽기랑 사실은 이걸 집대성하신 교수님이 같은 교수님이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문교육하고 독서교육론 내용이 거의 매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도 읽기랑 쓰기가 같이 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쓰기 맥락 그대로 읽기 맥락으로 고려하시겠다고 한 거고 왜? 그걸 쓴 걸 읽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를 보시고 목적을 보시고 예상 독자, 매체 그 다음 뭐 한다? 조정해라. 수정 보완해라. 1. 뭐라고? 주제를 고려하시고 2. 목적을 고려하시며 세 번째 전달이 되는 매체를 고려하시고 네 번째 예상 독자랑 점검 조정하는 과정, 수정 보완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넘버링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객관식으로. 그래서 넘버링 하셔가지고 손으로 한번 쓰시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손으로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설득하는 글이고 이제 주제는 뭐예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이래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했나, 뭔가 이단자들의 반란이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를 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과학사를 들춰보면 자, 이거 선생님 필기를 가지고 가볼게요. 시험범위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과학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아마도
주제를 좁혀가는 과정이거든. 저는 이제 이걸 주제 세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야.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정보죠. 기존 학문체계에 도전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죠.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예시죠. 주제는 뭐니? 천동설 부정, 지동설을 주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천동설까지는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니? 중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지동설로 가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 거잖아. 자, 그래서 천동설을 지지하는 권력층들이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자로 세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 정리한 거고, 이처럼 요약 정리는. 자, 그럼 선생님께서 이걸 주제로 정리해 주신 건데, 자, 첫 번째, 일단락의 주제는 뭡니까? 과학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기존의 학문체계에 도전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과학사다 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적 인물이 누구다? 갈릴레이다. 까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가 있었던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자, 콜레라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갈릴레이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아마 콜레라를 해결한 사람일 텐데, 누굴까? 그게 바로 존 스노만이니까 선생님께서 넘버링을 현관표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시 갈릴레이, 두 번째 시 누구였다고? 스노만이었다고. 자, 이단락은 그러면 본론 1에 뭐니? 도입이죠. 자, 그래서 1854년 8월 런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세모로 뭐라니? 시간과 공간을 세팅하고 갔지. 그 다음에 주제는 뭐야? 콜레라죠. 자, 기존의 문제점이죠. 자, 그럼 봐봐. 기존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자, 저는 이걸 문장 구조를 잡아보자 그랬었죠. 당시의 과학자들이라고 주어를 잡아. 당시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됐어? 주장을 했죠. 뭐라고?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는 주장을 했죠. 즉, 오염된 공기가 원인, 결과로서 콜레라 전염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야,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논증 구조야. 논증이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러나 존 스노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공기가 아니라고 뭐 했니? 반박했죠. 자, 그럼 봐. 반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즉, 실증주의를 했다는 거야. 실증주의. 실증주의를 통해서, 경험주의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통계를 만들어냈고, 오른쪽 와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근거라고요. 그래서 1. 최초 발병자에서 2. 정화조와 토양증을 총화해서 3. 상수도 유입됐고 4.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밝혀냈다. 자, 그러니까 봐봐. 기존의 통념은 뭐예요? 그냥 증거도 없이 공기라고 봤죠. 근데 존 스노만 근거를 가지고 물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존의 증거 주장 그리고 이후에 근거 주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4단락.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장을 한 거지. 그래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발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뭐야? 과학뿐만 아니라는 거는 과학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관표 쳐볼게. 뭐라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죠. 구성원이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대. 기존에 제던 학설을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대요. 자, 그럼 봐봐. 문화적 동질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기능은 뭐니? 장점이지. 첫 번째는 뭐야? 연대 강화. 두 번째는 공동 목표. 자, 단점은 뭐야? 기존 제도는 학설을 도전하는 자를 처벌한대. 그 불합리하대. 그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을 거고 단점도 있겠죠. 자,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예시를 바탕으로, 예시 1과 2를 바탕으로 근거 주장을 하는 거죠. 과학적 도약은 어떻게? 기존의 것들을 반박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유출을 한 거야. 자, 과학도 마찬가지로 사회도 마찬가지다. 과학과 사회가 비슷하다.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는 단어를 유출하고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출을 해봤을 때 어떻다? 과학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해간다. 어떻게? 이단적인 발상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 충심 어린 이단자들이요. 자, 6단락. 그럼 그 예시겠죠? 밀턴이라는 사람 어떻게 됐어? 이탈리아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원인이 뭐다? 오히려 갈릴레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시도를 했는데, 자, 이거야. 과학적으로 시도를 했고, 분명히 우리는 갈릴레이가 현재 옳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 시절에는 갈릴레이를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도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 영광이 침묵하게 됐기 때문에 영광이 망했다. 자, 그럼 봐봐. 이 예시를 근거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자. 활용하자.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이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풀어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문학을 풀 때, 고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조도를 항상 정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도에, 봐봐. 지금 학습활동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내용과 뭘 나눠놨니? 근거 및 표현 방법이니까,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서 얘기하는 주제와 구조로 나눠본 거예요. 주제는 바꿔 얘기하면 뭐니?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을 남기고, 구조는 그 정보 간의 관계를 밝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니? 얘는 논설문이니까 설득하는 거니까 주장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전개 방식이나 표현법 같은 게 있겠지.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건 표현법이죠. 그럼 봐봐. 또, 자, 적용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유추라고 바꿔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인용이라는 전개 방식도 쓰인 거죠.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자, 뭐라? 기억에서는 아마 사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디귿에서는 아마 인용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니? 니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봐봐. 자, 원인을 밝힌 사례를 제시함. 그래서 어떻게? 원인에서 뭐로 갔다? 입증으로 갔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그려드렸던 여기 기억나죠? 이 내용이 방금 거기로 오시면 되는 거거든? 이 내용이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주장 근거로 오시면 되는 것 같다. 니은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근거, 주장의 논증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으로 또는 근거 및 전개 방식으로 뭐가 쓰였다? 사례를 들고 왔다. 근거의 주장이 왔다. 유추가 들어왔다. 인용이 들어왔다. 자, 이제 다시 왼쪽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큰 주제들인데 첫 번째는 과학, 두 번째는 사회조직, 세 번째는 우리 사회라고 이제 전개하고 적용하는 양상들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1, 2단락에서 자, 다시 1, 2, 3단락 정리, 4, 5단락 정리, 6단락 정리 해가면 과정에서 다시 1부터 3단락까지는 과학사적 얘기로 4, 5단락에서는 사회조직으로 역용해서 6단락에서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양상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1단락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자, 일단은 뭐냐, 기존의 학설에 도전한다, 이게 필요하지만 어렵다라고 한계를 얘기했지만 이 한계를 극복했을 때 당연히 진화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두 번째, 그 잘못된 사회적 통념 그 자체로 과학사적 발전을 늦출 수가 있으니까 우린 그 사회적 통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유추로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 우리는 이 사회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게 이제 쓰기든 아니면 독서든 똑같기 때문에 쓰기 맥락이라 썼지만은 얘를 바탕으로 독서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주제, 목적, 매체,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썼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읽기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뭐야?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자야. 근데 여기에 그냥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냥 우리 사회라는 걸 덧붙여 주셨는데 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있든 없든. 두 번째, 이걸 바꿨으면 뭐야? 용기 있는 이단자의 이상한 말을 수용해서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으로 바꿔 써주신 것 같고, 자, 목적은 뭐니? 설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설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상 독자는 뭘까? 이게 전문성 있는 지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다. 그리고 불특정이다. 그 사람들이 바꿔 얘기하면 뭐니? 일반인이죠. 예상 독자는 일반인이야. 자, 그 매체는 뭐였을까? 거기에 뭐 이게 좋은 생각이었나? 뭐 샘터였나? 요즘은 이걸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많이 봤었던 잡지거든요. 요즘은 이런 게 다 바뀌었죠. 뭐 유튜브로 바뀌었지. 유튜브 채널로 바뀌었고 인스타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었지. 기억, 니은, 디귿의 근거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이 돼 있는지, 두 번째, 예상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시인 건지, 두 번째도 예상 독자 잘 모를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한 예시를 준 것이고,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또 적절하죠, 마찬가지로. 왜? 이 존 스노의 예시도 그래, 주제와 적합하니까. 마지막,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의 인용도 가져온 이유는 설득력 높이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뭐다? 이런 근거들을 왜 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와 관련이 되고, 두 번째, 예상 독자에 관련된 예시니까. 또 예상 독자 정보 제공,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타당하고,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인다. 까지 이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 교과서 지문 자체는 9등급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게 맞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좀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오시면서 저랑 질답을 해가셔야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이제 설득이니까 논설문이요. 논설문은 뭐가 있어야 돼? 주장 플러스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장 플러스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 영향 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가 필요해? 주장 플러스 근거가 필요하다. 또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맥락 등을 고려해야 된다. 쓰기 맥락 고려해서 쓰기가 전공하고 조정해야 되고 고쳐서 쫑본하는 것도 좋다는데, 자, 이걸 내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과정에서 고쳐 쓰긴 하진 않는 거니까. 그런데 말 나온 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장문에, 자, 선생님 여기 필기 좀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기 왼쪽 끝으로 잡아주십니다. 자, 봐 얘들아, 우리가 장문의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장문의 과정이 저기 나와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계획하기 단계야.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글을 뭘 쓸지, 글의 주제를 정하고요. 자, 누구한테 쓸지, 예상 독자를 정하고요. 어떤 목적으로 쓸지, 어떤 매체를 바탕으로 쓸지 정한다는 거야. 아까 나왔었던 4개 요소가 그대로 들어와 있지.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하는 게 4가지야. 자, 이렇게 고려가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자료의 수집이야. 자, 자료 수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생성하기 전에 정보의 구성을 해. 자, 자료 수집 말 그대로 자료 수집인지 아시겠죠? 자, 3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도를 그리는 거야. 즉, 개요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요를 짜게 되면 개요라는 건 뭐야? 핵심 내용들을 어떤 틀을 짤지를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분 한 3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확립이 된 거야. 1단락의 역할, 2단락의 역할, 결론 단락의 역할이라든지 주장 근거 논리구조 잡는 거라든지 예시 잡는 것들 저랑 연습해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표현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냥 글을 쓰는 거야. 자, 마지막 뭐라고? 고쳐쓰기인데요. 이 고쳐쓰기 퇴고 과정에서는 자, 첫 번째 뭘 따지는 거냐? 1번. 일단 주제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지야. 두 번째, 글 내용 간의 관계가 적절한지야.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글의 구성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글의 구성원리를 따져보고요. 두 번째로 따지는 거는 맞춤법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문법에 적합한지 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장문의 과정이야. 그럼 독서의 과정은 역순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독서의 과정도 뭐야? 주제도 고려하고 예상 독자 고려하고 글쓴 목적도 고려하고 매체도 고려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건 뭐냐면 봐봐. 고쳐 쓴다는 건 이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성 원리, 그 문법은 이미 따져놨으니까 문법 더 따질 필요가 없지. 왜? 문법 이미 고쳐 썼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5번째 중요한 거는 글의 구성 원리를 고려하면서 읽는 거야. 글의 구성 원리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 응집성, 세 번째 강조성, 네 번째 단계성, 5번째 완결성이야. 제가 순서를 좀 뒤집었는데 단계성은 서론, 본론, 다 잡히죠 지금.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같은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강조성은 주제 같은 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통일성과 응집성과 완결성인데, 자, 완결성은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나오는 게 완결성이야. 즉, 다뤄야 될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응집성이라는 거는 내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내용 간에 논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유추라든지 연역이라든지 예시라든지 비교대조라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응집성이고, 통일성은 글의 정보들이 주제와 관련 지어서 봤을 때 크게 벗어나는 게 없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놔두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면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론들은 좀 자세하게는 제가 이미 기존 수업들에서 설명드렸고, 제 독서 해설 영상들 아니면 모의고사 반영되는 지문들 해설 영상들 보시면 충분히 기초적인 개념들은 언급을 하면서 지문을 뚫어 나가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독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이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은 여러분 문제 푼 거 바탕으로 채점해서 오답 정리하면서 필요하면 수업을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